문제는 안목을 가진 0.9%들은 그 1만 명의 1개 사단의 돈키호테 중에 하나의 W를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통찰력과 직관을 가진 사람이고, 나머지 99%들은 보고 저것들 또라이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매 10년마다 계속 기회를 주어지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0.1%와 창의적인 감각, 그것을 알아보고 잽싸게 뛰어드는 통찰력 있고 직관이 있고 안목이 있는 인간, 나머지 99%들이 계속 세상 살만해라고 외치는 99%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역사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저도 0.9%가 되고 싶었는데 도저히 제 눈에는 뭐가 W인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재인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갔더니만, 박 선생, 그동안 우리 병원이 초기 개원해서 어려운 시절에 고생했는데 선물 하나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니까 서랍을 썩 여시더니만 시커먼 물건을 하나 빼, 이건 자네 해라 이러는 거예요.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은 어떤 물건이었냐면, 핸드폰을 들고 로데오 거리를 지나가면 페라리 오픈카를 타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입비가 한 250만 원, 기계값도 그에 준하는 만큼 비쌀 때였고, 그걸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그랜저 한 대 값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저격으로 회장 정도나 들고 다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원장님이 그걸 저한테 주시는 순간 내가 이 병원에 뼈를 묻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차피 병원에 이익이 나면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때는 가입비 비싼 물건을 하나 사면 그것은 이익을 디파짓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사실 수익을 디파짓하려고 몇 대 사서 준 건데, 어쨌거나 간에 저는 고마웠죠. 그걸 들고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3시 기차를 타면 간호사들 보고 3시 5분에 전화를 하라 그럽니다. 기차가 덜컹덜컹 출발할 때쯤 되면은 3시 10분만 되면 옥천을 통과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3시 5분에 전화해야만 통화가 됩니다. 대전권에서만. 그래서 기차를 타서 자리에 앉아서 기차가 들크덩 하는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가방을 열고 전화를 꺼내서 뚜껑을 열고 여보세요 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쓰러집니다. 그냥 영화 찍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의 시선이 저한테 꽂히면서 어떻게 저런 분이 기차를 다 타셨을까? 소박도 하시지 뭐 이런 눈빛으로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거를 들고 고향의 친구들 모임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너네들 이게 뭔지 아냐? 핸드폰인데 구경해봤나? 이러니까 다들 막 신기해서 만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은 우리가 삐삐를 차고 다니지만 그리 멀지 않아서 언젠가 이놈도 좀 싸지면 우리도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 시절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무심코 말을 했는데 제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바보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7,000원만 내면 삐삐를 주고 한 달에 2,000원, 3,000원만 내면 한 달 내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라도 가도 삐삐가 터지는데 뭐 하려고 그 큰 걸 들고 다니면서 비싼 통화를 무능해서 들고 다니느냐. 그거는 아무나 쓰는 거, 삐삐만 해도 충분하다. 핸드폰이라는 것은 상용화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다들 놀랍게도 전원이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 순간 데자부,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걸 어디서 봤는데 이 장면을 내가 어디서 지금 예전에 어디서 한번 경험한 듯한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헨리 포드의 자서전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를 자동차 대신에 핸드폰이 되고 서로 친구들과 제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게 W구나. 갑자기 눈이 번쩍 뜨는 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총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느냐 물어보니까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입을 했고 기계는 모토로라는 미국 회사래요. 그 길로 여기 뛰어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지만 뛰어들 방법이 없죠. 배운 거는 칼질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가운 벗고 이동통신 대리점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주식을 사보려고 보니까 공기업이라서 거래가 안 돼요. 그때 한국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 전신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SK그룹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에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명동 사채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명동 사채시장에 가면 금강 구두표 10만원짜리 8만원, 엘칸토 구두표 10만원짜리 7만원, 한국이동통신 주식 2만원, 대량 입하, 대량 구매 시 협의 가능, 이런 식으로 이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 내용을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지만 왠지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월급만 받으면 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그때 그 한국이동통신 자사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SK로 넘어가서 SK텔레콤이 되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무려 6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야,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W에 올라탔는데 3배의 수익을 냈다는 것 자체로 W라고 보기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W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W 맞을 거야 생각하고 그래도 6만 원을 해도 사자 하고 월급 생기면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순간 믿었던 W라는 곳에 뛰어드는 차비, 티켓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걸 샀지. 3, 4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99년 말에 이제 한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는 그만하자 하고 털고 나올 때 그걸 다 주식을 매도할 때 52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주식이. 그러니까 2만 원에 산 주식이 520만 원이 돼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그때부터 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식 투자 대가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순간 우연히 다행스럽게 지나가는 마지막 W버스를 아슬아슬하게 뛰어들어서 범퍼 위에 올라타서 딱 붙어서 그 버스에 올라타고 다행히 다음 정거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 뿐인데 그거를 주식 투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의사한 사람이 이동통신 주식을 사서 대박 터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취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 아닙니다. 어느 물어봐서 제가 핸드폰 그거 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나갈까봐 약속을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탁장 밑으로 다리만 찍고 이름하고 이런 소속은 바꿔서 나가기로 하고 이제 슬리퍼 신은 발만 밑으로 이제 찍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 의사 출신 주신 이래가지고 얼굴까지 홀라당 다 나와버렸어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어쩌다 보니까 밖에 끌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저는 계속 항변합니다. 지금도 나는 주식 투자자 아니다. 나는 그냥 W버스를 올라타기를 기다리는 승차 대기자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99년 말에 다행히 그걸 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성과가 있었겠죠. 문제는 그 성과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돈을 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나머지 돈으로 조금씩 정리했으니까 레버리지는 컸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지금처럼 저도 이제 의사생활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재벌 됐겠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거나 간에 티켓을 끊고 3등석에 타는 건 성공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그 작은 성과를 낸 다음에 2000년에 바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0년에 새로운 버스가 올 테니까요. 자, 내가 이제 99%가 아닌 정말 유기물이 아닌 반드시 1% 안에 들어가는 인간이 확실하다면 2000년대에 새로운 버스가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내가 W가 아닌 건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창의적인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은 잘 압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무시하고 애서 천재가 되라고 얘기하지. 학교 다니는 애 보고도 영재교육원 같은 데 보냅니다. 구슬에 흙이 묻은 걸 닦으면 구슬이 되지만 자갈 들고 아무리 닦아도 옷만 받곤 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자갈을 들고 계속 광을 내겠다고 영재교육원도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 많이 시달렸지요. 이 중에 W가 있으면 앉아있는 태도가 틀립니다. 물구나무로 서 있다든지 아니면 저기 천장에 매달려 있다든지 다를 겁니다. 아니면 눈빛이 광안이라든지 이런 뭔가 달라요. 우리는 그 0.1%를 두고 99%는 돈키호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 99%는 돈키호테가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개사단에 돈키호테가 있으면 한 명이 W고 나머지 9,999명은 진짜 또라이거든요. 문제는 안목을 가진 0.9%들은
그 1만 명의 1개 사단의 돈키호테 중에 하나의 W를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통찰력과 직관을 가진 사람이고, 나머지 99%들은 보고 저것들 또라이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매번 앞서 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거 정신 나갔다, 또라이, 끄집어 내린다. 이러니까 옛날에 미셀 푸코와 같은 철학자들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2000년대 새로운 버스를 올라타지 못하면 저는 다시 99% 유기물을 재확인하는 거니까 올라타야 되겠는데,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뭐가 W인지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새로운 10년의 W가 뭐냐?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형인간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도 1%가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안 보였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보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있죠.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2000년 말부터 2001년 중반까지 과감인지 무모인지 모르겠지만 백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0개월 정도를 백수를 했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한 10개월간 놀았습니다. 놀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W일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공부했고 내가 속하지 않았던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친구, 아니면 가서 뭐 연극하는 친구,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친구, 혹은 뭐 기발한 친구, 심지어는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까지 찾아가서 그냥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야기 듣고, 그래 뭐 니네들 뭐 하고 있냐, 뭐 그거 어떻게 보이냐,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렇게 10개월간 틈만 나면 점심이건 저녁이건 아침이건 약속으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자들 만난 거죠. 내 머리가 안 되면 남의 머리를 빌리면 되니까. 한 10달 정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볼 눈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 눈을 빌리니까 보였어요. 이때 이 앞선 친구들이 제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이랬습니다. 이 친구들 요지는